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저는 쌍지리TV의 이승국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이 수능 D-30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프로젝트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능이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 고민하다가 출제 유력 주제들의 중요한 개념들을 짧게 최종 복습해 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으로 벼락치기라고 지었지만 사실 공부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부터 벼락치기를 한다 해도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사실 힘들 수 있죠. 하지만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분명히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는 내가 공부한 것을 확인하는 마지막 복습 영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벼락치기 영상은요, 위치학습이 병행돼야 되는 지역지리 파트부터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약간 찍기 형태로 이렇게 좀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나 또 기타 다뤄주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 영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지역지리 파트 첫 번째, 자, 수도권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은 우리 앞에서 배우는 도시 파트에 대도시권의 형성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 내용하고 거의 중복이 되니까 지역지리 파트에서는 수도권의 위치 학습을 하면서 대도시권의 형성 단원에서 배우는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의 특징을 유형별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이 단원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6월, 9월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직접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6월 모의평가 16번 문제고요. 왼쪽에는 농가 인구 비율과 서울로의 통군 통학 비율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경기도의 지도를 지금 깔아놓고 세 지역이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 지역의 찡을 그래프에서 찾아라 하는 거고요. 자, 9월 모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경기도의 지도에 세 지역이 찍혀져 있고 왼쪽에는 그래프에 주간 인구 지수와 서울로의 통군 통학 비율을 가지고 세 지역을 골라라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경기도의 시군들의 유형별 특징을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경기도의 시군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가르쳐요. 먼저 첫 번째 유형이 배드타운 유형인데, 배드타운을 다시 둘러 쪼개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자, 이렇게 2개로 나눠요. 자, 먼저 배드타운이란 건 서울의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고, 그렇다 보니까 서울로의 통근율이 굉장히 높죠. 서울로의 통근율이 높다. 자, 그러면 배드타운 이 도시는 잠만 자는 도시다. 그래서 배드타운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래서 통근율이 높다는 건 주간의 인구는 상주 인구보다 작다는 뜻이고,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는 낮은 특징이 나타나죠. 자, 이런 배드타운도 유형이 2개가 있습니다. 서울이 교외화가 시작된 시점이 1990년대죠. 그래서 90년대 일찍 개발된 배드타운은 우리가 1기 신도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교외화로 인구가 많이 증가했던 도시. 자, 그리고 현재는 이 도시들의 인구는 포화 상태라 현재는 인구가 정체되어 있다 라는 게 이 도시의 어떤 인구적인 특징이고요. 위치는 서울에 딱 붙어있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도시들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C로 표시된 고양 여기 있고요. 자, 두 번째 서울 바로 옆에 부천, 그리고 바로 아래 안양, 그리고 J로 표시된 성남까지 요 4도시가 대표적인 1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서울에 가까운 도시들이고요. 자, 2기 신도시들은 이 가까운 1기 신도시들의 인구가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 서울에서 보다 먼 지역으로 교외화가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1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부터 거리는 좀 먼데 인구는 2000년대 이후에 증가한 도시들, 2000년대 이후 인구가 증가한 도시들을 우리가 2기 신도시라고 해요. 자, 대표적인 신도시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고향 위에 있는 파주, 자,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김포, 파주 김포 대표적인 2기 신도시, 그리고 성남 아래에 있는 용인, 자, 그리고 화성까지 요 4도시가 대표적인 2기 신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표시된
남양주 있죠. N으로 표시된 남양주는 공식적인 2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2000년대 이후에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선생님이 이 유형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는 2000년대 이후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현재도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은 도시들입니다. 자, 요걸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인구 증가율이 높다는 건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30, 40대 부부들이 전입을 많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0, 40대 부부들이 2기 신도시로 전입을 온 이후에 아기를 보통 낳겠죠. 그래서 현재 인구 증가율이 높은 2기 신도시의 어떤 인구적인 특징은 뭐냐면 유소년층 비율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높다 하는 특징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기 신도시는 2000년대 이후 인구 증가, 그리고 인구 증가율 높고 유소년 비율 높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가 이제 공업도시 케이스인데요.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공업도시들은 서울의 남서쪽 해안가에 자, 주로 분포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 먼저 F가 안산, 자, 그리고 G로 표시된 화성. 화성은 특징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공업도시면서 2기 신도시다. 자, 그리고 화성 아래에 평택까지. 자, 서해안의 요 세 도시가 대표적인 공업도시고요. 자, 그러면 공업도시의 특징은 일단 제조업과 관련된 수치는 다 높게 난다는 거예요. 제조업 종사자 비율 높고, 제조업 출하액 많고, 제조업 사업체 수 많고요. 2차 산업 비율 높고요. 자, 그리고 공장이란 건 직장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서울로의 통근율이 베드타운에 비해서는 당연히 낮겠죠. 그래서 서울로의 통근율이 낮다 하는 특징. 자, 서울로의 통근율이 낮다는 거, 주간 인구 지수는 높다는 거죠. 그래서 화성 같으면 주간 인구 지수가 120 가까이 될 정도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공업도시의 특징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조업이 발달하니까 여기서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주로 남자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비가 높게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공업도시들이 다른 경기도의 도시보다 이 외국인 수가 좀 많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유형이 농촌 유형입니다. 자, 요 농촌 유형은 서울에서 누가 봐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 찍힐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농촌으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지역들이 뭐 가평이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아니면 M으로 찍혀 있는 여주. 여주는 또 대왕림살 유명하잖아. 여주. 그리고 안서. 뭐 이런 지역들이 보통 찍힐 거예요. 아니면 저기 위에 연천 포천도 해당이 되는데 이 연천 포천은 농촌의 성격과 군사 지역의 성격이 같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요 농촌에 해당되는 지역들의 특징은 일단 농업과 관련된 지표들이 다 높게 나타나요. 농업 종사자 비율 같은 것들 말이죠.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농촌이기 때문에 인구에서 노년층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게 나타날 거고요. 자, 그리고 경기도는 웬만하면 다 신도시로 개발된 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데 이 농촌은 아직까지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좀 낮다는 거.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농촌은 적어도 여기서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 나가서 일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서울하고 거리도 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로의 통근율이 낮은 편이다. 자, 주간 인구 지수는 한 100 정도 뭐 왔다 갔다 조금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베드타운보다 낮지는 않다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월달, 9월달에 다 시험에 찍혀져 있던 데가 어디냐면요, 화성이에요. 화성. 그래서 이 화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따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성은 두 가지 유형에 다 포함이 되는 도시죠. 6월달, 9월달 다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화성은 자 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 그리고 제조업이 발달한 공업 도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는 지금 동탄 신도시 때문에 화성이 지금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고요. 자, 30, 40대 전입이 활발해서 유소년 비율도 굉장히 높다는 거. 자, 이러한 2기 신도시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자족 기능이 있는 공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로의 통근율이 다른 신도시 1기, 2기 신도시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화성을 대표하는 공업이
삼성전자, 전자공업과 기아자동차, 자동차 이 두 개의 공업이 있기 때문에 자족성이 굉장히 강한 신도시고요. 그래서 이 공업도시의 성격이 이렇게 나타나죠. 제조업 비중 높고, 자, 성비도 높게 나타나고요. 자, 서울로의 통근율은 다른 2기 신도시들에 비해서 훨씬 낮고요. 그리고 대기업인 삼성전자, 기아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도 일하러 들어와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도시다 라는 특징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화성이 6월달, 9월달 모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경기도의 도시들은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로의 통근율은 요 베드타운이 높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서울에 가까운 1기 신도시들이 2기 신도시보다 서울로의 통근율이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성남같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어서 자족성이 강한 성남은 뭐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겠지만, 성남을 제외하면 웬만한 도시들이 1기 신도시에서 통근율이 더 높다는 거, 요거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달, 9월달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달, 9월달에 다 화성이 찍혀 있다 그랬죠. 요 화성의 위치 파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화성은 2기 신도시 겸 공업도시다 라는 거요. 그리고 나머지 두 곳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하나는 서울에 가까운 데 하나 있고요. 하나는 서울에서 먼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을 베드타운, 먼 곳을 농촌 이렇게 풀면 되죠. 가까운 곳을 베드타운, 자, 먼 곳을 농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가 인구 비율이 높은 가를 여기로 안성으로 고르시고,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높은 달을 여기 고향으로 푸시면 남는 날을 화성으로,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도 볼게요. 여기도 화성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곳이 조금 생소한 데인데, 일단은 서울에 가까운 도시가 하나 있고요. 그럼 이 도시를 뭐라고 본다? 베드타운으로 본다. 자,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먼 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농촌으로 본다.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찾을 때 우리가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달을 공업이 발달한 화성으로 먼저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서울에 가까운 베드타운이 서울로의 통근율이 높겠죠. 그래서 가를 여기로 선택을 하고 남은 날을 여기로 선택을 하면 선택이 끝나고 선택지를 풀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놓은 4가지 케이스대로 이렇게 4가지 케이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공업도시, 농촌 이렇게 4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는 도시들을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서울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거리로 파악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구평 문제에서 양평과 하남이 나왔죠. 그래서 양평이 가까우니까 베드타운, 하남이 가까우니까 베드타운, 정정. 자, 하남이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베드타운, 그리고 양평이 서울에서 머니까 여기를 농촌. 자, 이렇게 세팅하고 문제풀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세팅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풀릴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요 옆에 적어줬던 이런 지표들은 그래프에 그려주는 지표들 혹은 선택지에서 비교하는 지표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잘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문제풀이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위치 학습으로 최종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부터 위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A는 서울이고요. 자, B는 인천이죠. 자, 서울이 여기서 인구 1등, 인천이 수도권에서 인구 2등이고, 자, 인천은 관문식 독이 있고 인천 국제공항에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서 위로 올라간 요 C가 고향. 자, 고향은 대표적인 1기 신도시고요. 그리고 고향은 인구가 100만 명이라는 거 요거까지. 자, 그리고 D가 파주죠. 자, 파주는 몇 가지 알아야 될 사실들을 쌤이 몇 가지 좀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파주가 대표적인 2기 신도시고요. 앞에서 우리 봤지. 그리고 파주가 북쪽은 군사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파주에 판문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뭐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파주는 주력 산업 2개가 있습니다. 요걸 아셔야 되는데, 먼저 디스플레이 산업,
우리 TV나 모니터나 핸드폰 액정 만드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인쇄 출판 산업. 요 두 개가 파주를 대표하는 산업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E는 대표적인 이기 신도시인 김포고요. 자, 그리고 F로 갈게. F는 안산. 요 안산도 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오는 몇 가지를 쌤이 적어 볼게요. 자, 안산이 대표적인 자, 공업 도시고요. 근데 안산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자, 중소기업이 많다는 건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산이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십니다. 자, 그리고 안산에 전국 유일의 조력 발전소가 있는 거. 자,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안산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자, 그리고 원래 수능 출제가 유력한 요 G가 화성. 화성은 쌤이 앞에서 요렇게 정리해 드렸던 내용.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다시 설명 안 할게. 자, 그 다음에 H가 평택. 자, 화성 평택 대표적인 공업도시고, 화성과 평택이 같이 발달한 공업 두 개가 있습니다. 전자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공업도시다 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I로 갈게요. 요 I가 수원이고요. 자, 수원은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죠. 이쪽에서 뺏어 쓸게. 자, 수원은 경기도에서 인구 제일 많아. 인구 120만의 도시. 자, 그리고 경기도청이 있고요. 자,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그래서 수원 화성이 축조되면서 만들어진 도시. 근데 이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거. 자,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 강조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2로 올라가시면 여기가 성남이죠. 자, 성남이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이긴 한데, 자, 성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먼저 성남이 일기 신도시로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인구가 많이 증가했어요. 일기 신도시인 분당이 여기 들어오는데, 성남이 나중에 이제 2기 신도시도 들어옵니다. 근데 2기 신도시 이름이 판교거든요. 판교. 근데 이 판교는 테크노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 업체들, 게임 만드는 어떤 IT 기업들이 여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성남이 다른 1기 신도시하고 다르게 지금 자족성이 강화되고 있다. 자, 라는 거, 자족성이 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도 예전에는 막 90 이렇게 낮았었는데 지금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될 정도로 지금 높아진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자족성이 강화된 도시다. 원인은 뭐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개발되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K는 용인이죠. 용인은 2기 신도시. 그리고 용인은 2기 신도시 중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가 100만 명이 넘은 도시고요. 자, 용인 옆에 L이 이천. 자, M이 여주인데 여주 이천은 아주 라이벌이잖아요. 맞죠? 임금님 쌀, 대왕님 쌀. 그래서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된 쌀이 유명하고, 그리고 도자기로도 유명해서 이천 여주 둘 다 도자기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주에는 없지만 이천에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이 발달해요.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래서 전자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다. 자, 요거는 여주와 다른 이천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N이 남양주였죠. 자, 남양주도 2000년대 이후에 인구가 많이 증가한 도시다 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연천, 포천 요 두 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연천, 포천도 가평, 양평, 여주, 안성처럼 농촌의 성격이 강합니다. 농촌의 성격이 강한데, 자, 여기는 군사 지역의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농촌에 비해서는 성비가 좀 높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한탄강이 철원에서 연천, 포천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또 용암대지를 볼 수 있다라는 지형적인 특징도 있다는 걸 좀 체크를 해주십니다. 자, 요 정도 하시면 수도권의 대표적인 우리 위치 학습까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도권 문제는 어떻게 나오며 우리가 어떻게 유형을 나눠서 도시를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도시 이름과 위치, 그리고 이 도시의 특징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어서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이 순으로 지역지리 파트부터 쫙 제가 벼락치기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